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벌써 2025년입니다. 우리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AI의 발전 속도도 그렇고 김덕진 소장님이 이번에는 AI 2025 요게 그 트렌드의 활용백과 2024 때 저희 같이 방송을 했었고 네, 맞아요. 이제 2025인데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AI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네네네. 어지러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보는데 거의 뭐 숨 참고 계속 달리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챗GPT AI 갖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챗GPT는 안 지치는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쳐. 제가 이제 몸도 좀 안 좋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할 정도로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바는 뭐냐면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2024 때는 AI가 좀 어땠냐면 특히나 생성형 AI를 볼 때 우리가 답변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놀랐어요. 그렇죠. 2년 전에. 네, 막 놀랍네.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AI 2024라는 책을 정확하게 이제 2023년 이제 말에 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2024년을 지나면서 느낀 게 이제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구나. 그래서 답변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내는 걸 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연말부터 지나가는 변화랑 내년의 변화를 봤더니 이제는 AI가 우리가 어떤 의도나 목적만 주면 지가 알아서 하겠구나. 알아서 하기를 또 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좀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2024를 쓸 때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직은 우리가 모두 1학년이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전 세계가 1학년이니까 그래도 좀 이제 같이 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 지나니까 이제 2학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나오고 제대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전 2023년부터 오기 때문에 그럼 2023년 1학년 지났고 그리고 2024년 이제 2학년 지나고 이제 3학년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요? 네. 그래서 AI를 쓰는 사람들의 수준이 한 2학년 수준도 있고 어떤 사람은 6학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수능 볼 수준까지 생기니까 격차가 생기는구나. 라는 게 이제 되게 저는 이게 되게 좀 이제 걱정되는 면도 솔직히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챗 GPT로 기본적인 텍스트 가지고 검색 대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1, 2학년 정도. 그리고 그거가 이제 도구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좀 알아서 해주는 단계들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디까지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쓰는 거 좀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요 요즘에 예를 들면은 실제 라디오 뉴스를 듣기도 하지만 어떤 뉴스에 대한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AI 도구한테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뉴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뉴스를 만들어서 팟캐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뉴스를 만들어 달라는 건 이제 있는 뉴스를 가지고 뭔가 소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라디오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캐스터라는 분들이 뉴스의 내용을 갖고 대본화해서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설명도 하잖아요. AI가 지금 이런 거 해요. 그래서 그냥 뉴스 스트레이트 기사 일부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일부를 갖고 얘가 실제로 대화 형태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돼서 제가 챗 GPT야 나를 그려줘 새로운 챌린지라는 게 이제 2024년 11월에 나왔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챗 GPT를 요즘 많이 쓰시면 이 챗 GPT가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제 맥락을 알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한 걸 갖고 얘가 이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무슨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좀 잠깐이면 유행을 하려고 했냐면 얘가 나에 대해서 너가 아는 걸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챗GPT에 제가 메모리로 썼던 걸 알기 때문에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의 맥락을 알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네. 그래서 실은 먼저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이 김덕진 소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제 챗GPT를 갖고 얘한테 나의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현재 내 삶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그림을 그려줘. 이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5만 가지 다 하는구나. 손을 5개를 그리더라고요. 영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그렸어? 근데 설명이 궁금하니까 얘한테 한글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이 챗GPT를 갖고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알다 보니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연도 하시고요, 뭐 소설도 쓰시고요, 뭐 IT 전략 회의도 하시고요, 자녀 하시고. 저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챗GPT 갖고 저희 아들하고도 되게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뉴스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갖고 저는 좀 자동차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처럼 듣고 싶은데 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사를 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리더라는 앱이 있는데 11 리더? 근데 이게 이따가 설명이 11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 예. 세계적으로 음성 AI를 되게 잘하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일종의 앱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갖고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만약에 모든 뉴스와 모든 소설과 모든 책을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 너무 좋아해서 이대호 편집장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오. 얘한테 이대호 편집장님 목소리 만든 다음에 넣으면 다 읽어줘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톤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내용, 예를 들면 뉴스 내용 넣어주거나 뭐 책의 내용을 넣어주거나 논문을 넣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세팅해서 넣어주면 걔가 그걸로 읽어줘요. 그럼 일단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내느냐? 제가 어떤 뉴스 내용만 넣잖아요. 네. 그럼 그 뉴스 내용 갖고 얘가 실제로 라디오에서 나오듯이 대화를 합니다. 잠깐 들려드리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챗GPT야 나를 그려자는 요거는 기사를 예. 얘한테 넣었더니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우리의 내면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챗GPT 자화상 그리기 챌린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AI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니 신선해요. 맞아요. 이 챌린지는 오픈AI의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케빈 와일이 제안했는데 불과 4일 만에 4,300개가 넘는 추천과 1,5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다고 해요. 저 뉴스를 가지고 와, 그냥 자기네가 엄청난 반응이네요. 라디오 앵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리포터인 것처럼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막 우리 하면서, 자신에 그죠?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요?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AI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상상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그러니까 라디오도 아니고 음. 팟캐스트도 아닌데 음. 그냥 뉴스 아티클 하나를 넣었고 네. 이거를 마치 진행자와 출연자인 것처럼 너희끼리 해봐. 네. 큰일 났네 라디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생각해보면 기사가 좀 짧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짧은 내용을 얘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 시대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 알아서 하는 시대를 사람들이 원한다. 예. 이게 사실 뭐 논설위원이나 기자들이 그 맥락을 또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네. 쉽고 재미있게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음. 그거를 그냥 AI가 네. 이 기사의 맥락, 네. 배경까지 네. 같이 다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뭐 라이브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까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된 기사를 뭘로 잡았냐면 네. 계엄 해제안 의결 관련 뉴스를 예. 한번 얘한테 넣어봤어요. 네네네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SBS에서 그냥 단순히 한 이제 보면 한 8줄 정도 뭐 이제 예.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거든요. 요 뉴스만 넣고 얘한테 팟캐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저 뭐 무슨 뭐 배경 지식 우리나라 지금 상황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 AI가. 얘가 대본을 어떻게 쓰냐 대본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처음에 뭐라고 쓰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성숙의 순간일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시작을 다 해요. 끌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관련 맥락을 제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갖고 라디오 대본을 써봐라 이랬더니 이렇게 쓰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얘가 또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긴박했던 서울의 밤이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원래 기사에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내용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걸 갖고 이렇게 긴 대본을 막 써요. 저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본. 네,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거를 이제 상황 전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한 중요한 이슈들이 가려진 점도 아쉽지 않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관련 뉴스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 뭐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발리바로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좀 한다. 그러면은 운전하기 전에 요 뉴스를 아까 그 앱에다 넣어놓고 돌려요. 돌려놓고 이제 딱 한 2-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거 듣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AI 2024 책을 쓸 때 사람들이 되게 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 아바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네네. AI 아바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얼굴을 그 실제 이 특정 앱에다가 3분 정도 녹화를 하면 얘가 이제 제 아바타를 만들어줘요. 그럼 아바타를 만들어준 거에다가 제가 글자를
뭐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로 얘기도 하고 뭐 일본어로 쓰면 일본어로 얘기하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네. 이 서비스를 갖고 제가 최근에 어디까지 이제 같이 진화를 했냐면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네네네. 쇼츠를 요즘에 제 채널에 제가 올리는데 제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나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안 찍는데 제가 나옵니다. 어떤 그 AI 네. 아바타를 가지고 네. 편집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편집은 사람이 일부 하는데 네. 제가 이거 워크프로세스 잠깐만 보여드리면 실제로 제가 제 채널에 올라온 것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레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 음성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레이 AI는 플레이 노트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다양한 파일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저기 이렇게 제공하며 나오는 게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리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저작권과 미리 안전 찍은 문제에 거라고요? 관한 어떻게 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로 그냥 저의 모습을 찍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다른 얘기를 일반적인 하는 거죠. 소스죠, 소스. 네, 일반적인 소스를 저렇게 한 2, 3분 정도 찍은 다음에 그걸 특정 앱에다가 올려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저 워크 프로세스를 만들었냐면 관련 대본 내용을 챗GPT한테 기본적으로 대본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본 초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AI 도구 아까 그런 서비스에 넣으면 얘가 입에 맞춰서 실제 제 목소리처럼 얘가 이렇게 제스처까지 하면서 영상이 나와요. 그 영상이 나오는 거에 관련 자료 화면이나 관련 내용들도 AI한테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절반 이상 찾아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넣고 정리만 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쇼츠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네. 저런 AI 업체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저거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네. 그럼 저희 회사가 완전히 AI 뭐 오리엔티드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AI 도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런 도구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AI 도구를 갖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것만 알면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녀석들이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또 AI 저런 영상 편집이나 여러 도구들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또 하나로 통합되는 그림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럼 특정 앱에서 저런 여러 개의 기능들을 가져와서 붙여서 한 사람은 돈 주고 이제 쓰면은 그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2025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AI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삶에서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더 놀라운 거는 AI가 했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게 AI로 했다 안 했다를 못 느낄 수준까지 이제 갈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한테 어떤 방향성을 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계획을 잡고 움직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형태들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레고 블록 조립을 잘해서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이제 내년에는 실제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위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만들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저가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전통적인 방식에 계속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좀 격차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해가 내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야식 잡설 찍을 때 되게 좀 힘들거든요. 네. 준비할 것도 많고 네. 그거를 저렇게 AI로 만든다면 훨씬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저도 좀 날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요즘에 AI 쪽에서 네. 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예. 야 생성형 AI는 날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어요. 네, 잘 쓰면 날 먹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네. 말씀하신 게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일하는 흐름 같은 것만 그쵸. 이제 잡아놓으면 그 네. 흐름 안에다 뭘 넣든지 간에 그 소스도 툭툭 던져 넣어서 그쵸. 다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야, 일을 할 때 AI 어떻게 쓰면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그죠? 주셔서 어머. 실은 이제 제가 이제 AI 워커스라는 책을 최근에 네. 이거 내기 전에 냈었던 이유가 결국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그럼 일에서 어떻게 써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단계로 일을 하는지를 문서로 정립을 해봤거나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잘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게 AI로 일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의 이제 퇴사하기 전에 후임자한테 뭐 인수인계 할 때나 뭐 이렇게 네. 한번 써보지. 네.
왜냐하면 도구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도구들은요 도구일 뿐이고요. 원래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AI랑 한다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과 비대면 상태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쪼개야겠죠. 아하.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마케팅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일을 하는가라는 이 워크플로우를 본인의 일을 한번 쪼개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이 1단계는 AI랑 할 거냐 사람만 할 거냐 AI한테 다 시킬 거냐라는 걸 나름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6단계라는 것 중에 1단계는 그래도 무조건 내가 사람이 할 거야. 이건 의지적일 수도 있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방송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발제잖아요. 발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아이템을 내는 할까? 거. 근데 아이템을 내는 걸 AI한테 시킬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거야말로 내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프로세스 적어놓을 때 발제는 무조건 내가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하고 예. 그럼 발제에 대한 종류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취재를 위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검색을 하죠. 예. 그럴 때 이거는 AI가 잘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AI랑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 프로세스별로 그러면 두 번째 자료조사라고 하는 걸 AI랑 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AI 도구랑 할 거냐라는 걸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검색을 잘하는 AI. 제가 이제 트렌드 키워드 이번에 책에 AI 2025에도 트렌드 키워드를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그중에 두 번째로 제가 잡은 게 AI 검색의 일상화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생성형 AI들은 챗GPT가 이제 조금 진화한 형태의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뭐냐?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거 플러스 얘가 저 대신에 인터넷 검색까지 해주잖아요. 네. 인터넷 검색을 한 내용까지 갖고 와서 빨리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실제로 리서치하는 일을 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발제는 내가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정리는 AI랑 같이 하는데 AI는 퍼플렉시티라는 녀석을 쓸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내용이 나온 걸 내가 1차로 보고서 만들 때는 보고서 글 잘 쓰는 거는 클로드가 되게 잘하던데 그럼 그건 클로드랑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돌려보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도구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번 돌다 보면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프로세스화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개발적 지식이 있거나 서비스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B2C 서비스니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앱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그걸 API라고 그래서 이제 엔진의 형태로만 가져올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하는 건데 실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이 워크플로우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모든 서비스에 그 엔진이 되는 API 형태를 쫙 특정 서비스로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런 비즈니스 플로우를 하나를 만들어서 AI 유튜브 쇼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플로우를 만들고 그럼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이제 AI 2024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AI 비즈니스는 되게 유통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네. 왜냐면 이걸 쓰려면 돈 들거든요. 네, 서비스마다. 근데 이제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마진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원가가 이 정도 들고 실비가 얼마큼 드니까 이걸 갖고 얼마에 팔면 되겠다. 근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를 할 때 실제 사람이 한 4명 든다. 네. 그럼 거기 대비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저렴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API를 쓴다라고 하는 건 이 API는요 갈수록 다 똑똑해지고 저렴해집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진다는 건 예를 들면 챗GPT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챗GPT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면 챗GPT 같은 언어 모델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하겠죠. 야,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야, 오픈 AI가 이 정도야. 이거 어떻게 하지? 좌절을 하는데 역으로 아까처럼 그 엔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발전할 수. 네, 더 발전하고 발전할 때수록 조금씩 싸지거든요. 한 번 쓸 때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엔진의 워크플로우를 지금은 만들었을 때 이게 결과물이 70점짜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게 8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는 일에
실제로 AI를 갖고 어떤 식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식의 흐름들을 볼 수 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내년 중순 정도만 되면 정말 많이 똑똑해질 거고 그때가 되면 우후죽순으로 비즈니스가 나올 건데 그럼 거기서 비즈니스의 포인트는 얼마나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업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형태로 패키징된 솔루션이나 패키징된 아이디어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지금은 마치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랑 이제 진짜 비슷해졌다. 네, 그래서 앱이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위기가 같이 있었고 수많은 무료 서비스와 수많은 유료 서비스가 있다가 결국엔 그런 것들이 통합되고 정리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서비스들이 나왔고 그 서비스들이 독점화를 하면서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일을 할 때 되게 네. 직관에 의존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늘 하던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라는 걸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중요하네요. 네. 프로세스를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이걸로 비즈니스 플로우를 이어가고. 네. 좀 재밌는 거 좀 해볼까요? 저도 네. 너무 무거운 거 했으니까 오. 지난번에 저희가 예. 제가 나왔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화장품 기획도 네네 하고 저희 그때 노래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녀석들도 옛날보다 성능이 좀 좋아졌어요. 오. 그래서 가볍게 일단 노래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노래 만드는 거. 네, 노래 만드는 걸 요즘에 얼마나 쉬워졌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수노라는 앱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네. 이 녀석이 최근에 V4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되게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모바일용 앱이 생겼어요. 수노가 SUNO 이건데 노래 작곡해 주는 그런 네네네. AI. 작곡을 해주는데 이게 작곡을 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써가지고 그 글에 있는 내용으로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흥얼거리는 어떤 뭐 멜로디 같은 게 생각나면 얘한테 주면서 그 멜로디를 기반으로 뭘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도 줍니다. 제가 해보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쉬운지를 네네네. 느끼려면 네. 편집장님이 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편집장님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으세요? 상품 판매 광고용으로 쓸 수 있는 로고송 짧은 거. 그럼 어떤 뭐 팔실 상품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이거 아직 그 미공개인데 이거. 그래요? 이거 지금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지금 엄청난 게 있습니까? 이거 이제 1급 비밀이거든요. 1급 비밀입니까? 예, 1급 비밀인데. 최초 공개. 짜잔. 우와. 이게 그 와이즈 부스터라고 하는 오. 이렇게 하죠. 이게 저희 와이스트릿에서 기획한 이야. 건강 기능 식품이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1월부터 판매할 예정인데 오. 지금 이제 광고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네네네. 그 협회 심의가 나오면 요걸 저희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연령대나 타겟층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게 두뇌, 네. 눈, 활력을 위한 멀티케어. 어떻게 저도 좀 주십니까? 그럼요. 이게 대박 나야 됩니다. 네. 그럼 대박을 위해서 저도 네. 좀 한 스푼 보태드리기 위해서 이거 주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사를 드릴게요. 요거는 가사를? 협회 심의를 거친 걸로.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예.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예. 이 사진을 찍어서 찍고 이 녀석에 대해서 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한테 이 꼭 반드시 이 내용에 넣어서 네. 만들어 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오.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얘한테 만들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카메라 텍스트 카메라 오디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카메라를 누를게요. 카메라를 누르고 네네. 이 녀석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찍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찍었는데 네네네.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심의필로 있는 기사,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가 있죠. 그러면은 얘한테 그 가사를 한번 녹음을 눌러서 얘 또 음성으로 해야 또 재밌으니까. 그래요? 굳이 또 글자 이거 쓰기 잘 읽어야 귀찮잖아요. 돼. 네네네. 그러면은 얘한테 읽어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쳐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건강 기능 식품 와이즈 부스터. 제가 맨 뒤에다가 느낌표만 하나 넣었거든요. 네네네네. 이러고 그냥 만들기 누르면 돼요. 그럼 뭐 노래가 만들어져요? 한번 해보죠. 네, 만들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만들기 누르면요, 얘가 지금 이미지를 넣고요. 여기 보시면 멋진 그루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최소한 몇 분, 뭐 3, 4분 다 됐어요. 벌써요? 벌써 끝났어요. 네. 거의 1분도 안 걸렸죠.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1분도 안 걸렸는데. 물론 저희가 중간중간 좀 편집을 하긴 할 겁니다. 네, 실제로 네. 편집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타임으로 봤을 때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노래가 준비됐대요.
탭해서 재생을 해보래요. 한번 제가 아, 지금 요건 이제 PC로 또 연동이 돼서. 가사로도 있지만 이걸로 틀어드리면서 제가 가사 보여드리려고 아. 예, 이제 실제 틀어보는 걸 이걸로 와이즈 해볼게요. 부스터. 그죠? 와이즈 부스터의 노래인데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가사를 예. 그냥 우리가 내용만 줬더니 네. 지가 맘대로 가사를 만들었네요. 가사를 만들어내는 거 아, 일단 진짜? 맘대로 만든 버전을 한번 들어보고 오, 네네. 얘한테 정확하게 그 가사 내용을 주고 만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음. 그렇게도 한번 시켜볼게요. 예. 일단 어떤 느낌으로 얘가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얘가 느낌을 잡았고요. 느낌.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얘가 저희가 준 내용을 설명으로 듣고 사진 안에 보면 브레인 아이스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갖고 지가 영어로 가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브레인. 네, 뭐 브레인 아이스. 비 부스틴 뭐 아이스 wasn't gotten 뭐 이렇게 아, 하면서 야. 지가 가사를 막 만들었고요. 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심의에 걸리니까 그쵸, 그쵸. 심의 필로 한 노래도 그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예, 들면 얘한테 건강기능식품이 예. 이게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규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예. 정확하게 이 가사가 들어갈 수 있게 오.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건강기능식품 와이즈 부스터 이렇게 커스텀으로 넣고요. 예. 그죠? 그다음에 이걸로만 가사를 하면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가사를 좀 더 안 넣어도 되나요? 요것만? 더 길어지면은 네. 그게 심의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요걸로만. 일단 요 요걸로만. 짧게. 예, 예. 자, 어떤 느낌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럴까요? 이걸 갖고. 뭔가 활기찬 느낌으로. 활기차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활기찬 느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 아니면 이 녀석한테 장르를 줘도 돼요. 장르를. 그러면 챗GPT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예를 들면 얘한테 활기찬 느낌의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그죠? 아, 요건 또 챗GPT한테 네, 어떤 도움받는 거네요. 장르로 오. 만들면 좋을까? 왜냐하면 장르명을 저 순호가 예. 잘 써주면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쓰면 아. 더 잘하거든요. 영어로 장르명을 다양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시켜요. 그냥 네. 굳이 순호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팝, 댄스 팝, 뭐 일렉트릭 팝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네네네. 그럼 이 중에서 일렉트릭 팝이란 느낌하고 신스 웨이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네, 요거 두 개를 신디사이저 빡빡 그죠, 그죠. 들어가고. 일렉트릭 팝하고 얘한테 일렉트릭 팝 콤마 찍고 네. 신스 웨이브 아, 그런 거 좋아. 네, 이런 거 찍고 그죠? 네네네네. 요 두 개 정도? 네. 아니면 또 그죠? 약간 시티팝 이런 느낌? 시티팝, 시티팝도 네네네. 넣어볼게요. 그럼 시티팝 다 넣어봅니다. 그냥 한번 요렇게만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요건 여기다가 예시입니다, 예시. 네, 와이즈 물론 이제 잘 부스터. 나오면 우리가 써먹겠습니다만. 그런 건가요? 네. 자, 크레이트 누르고요. 네. 그럼 또 할 일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단순하다. 저거 예전에는 다 작곡가분들한테 그렇죠. 그 방송사도 네. 짧은 그 로고송 하나 만들 때도 음. 뭐 몇백만 이렇게 들이면서 뭐 한 5초짜리 10초짜리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예. 다 만들었네요. 나왔어요? 네, 한번 오. 들어볼게요. 기대된다.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오.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이태원 프리덤 느낌 같아요. 오. 기능식품 와이즈 부스터 이런 느낌. 와. 더 놀라운 건 이 예. 짧은 시간에 한 곡만 안 만들어요. 얘가 무조건 두 곡씩 만들어요. 그래요? 이안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좀 한번 이렇게. 네네네. 이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아, 좋다 이거 좋다. 건강 기능식품 와이즈 부스터 오. 좋네요. 야. 기네요, 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요. 와. 기본적으로 이 순호가 되게 네. 재밌는 게 만들기 시키면 한 3분 넘는 곡을 금방 만들어요. 3분이면 웬만하면 그냥 노래 한 곡이네요. 네.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V3랑 V4 요 최근에 V4가 됐는데 저는 이걸 갖고 실제로 노래를 막
어떻게 하냐면 제 주변에 누가 생일이잖아요. 네네. 그럼 생일 축하 노래 만들어줘요. 와. 생일 축하 노래를 진짜 그 사람만을 위한. 네, 기가 막히게 그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 가수 목소리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얘가 들어가는 키들을 좀 하면 뭐 여성 남성 정도나 내용을 하는데 완벽하게 고르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순호와 관련된 프롬프트 북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챗GPT한테 시켰지만 얘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이렇게 잘 만들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업의 노하우로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내가 이제 음악에 대한 음. 조예가 깊지 않아도 네. 음악의 어떤 장르를 잘 몰라도 그냥 챗GPT로 검색해서 그거 긁어다가 순호에 넣고 하면은 그냥 쭉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보니까 음악에 조예 깊으신 분은 더 잘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음악의 용어나 느낌 같은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챗GPT한테 시킨 것처럼 이 뒤에 아까 이제 제가 커스텀을 하면은 장르나 내용을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정말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85점짜리 음악은 다 그냥 얘한테 그냥 넣으면 뚝딱 나오거든요. 근데 85점을 90점으로 높이거나 90점을 95점으로 높이는 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용어 몇 개만 딱 바꿨어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5점은 이제 후보정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음악용 앱들이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걸 네네네. 갖고 이제 뭐 볼륨 조절을 해준다든지 효과음을 준다든지 이펙터를 줘서 마지막에 딱 완성까지 시키는. 그래서 상업용 음악까지 될 수 있는 퀄리티로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도 제 주변에 이제 이런 AI를 기반으로 음악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미 좀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소스에 대한 처음 아이디어를 얘한테 얻어낸다든지,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실은 이제 와이즈 부스터와 관련된 네. 노래 시안을 100개도 제가 10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누르면 나오잖아요. 눌리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영감을 받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갖고 뭔가 디벨롭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야. 근데 이 책에도 그 AI 2025 예, 트렌드의 활용백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작곡하는 앱도 그러니까 AI 음. 서비스도 이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많이 나오고 보시면은 있어.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설명서처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1장에는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담았고요. 이 트렌드 키워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트렌드를 느낀다고 하는 게 그렇구나보다 써보면 느껴요. 해봐야 돼. 네, 해봐야 돼.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해본 만큼 보인다, 써본 만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뒤에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2장부터 있는 다양한 도구 중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그림 그리거나 영상하거나 음악하는 건 5장,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제가 뭐 그리는 AI 도구들 뭐 여러 개, 그다음에 음악 만들고 쇼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좀 진짜 재밌을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채널에서도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네요. 와이스트리스에서요? 네, 와이스트릿에서 오프스 클립이라는 도구 혹시 아세요? 오프스 클립? 네, 오퍼스 클립이라고 오퍼스 불리기도 하고, 클립. 네, 오퍼스 클립 혹은 오프스 클립이라고 불리는 도구인데 네. 이 녀석은요 쇼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롱폼 찍으시잖아요. 네네네. 롱폼에 있는 내용을 그냥 얘한테 넣으면 지가 알아서 쇼츠를 막 뽑아줘요. 1시간짜리를 넣으면 네, 뭐 한 60초짜리를 만들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요, 1시간짜리를 넣으면서 예. 얘한테 어떤 정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설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얘가 상황과 맥락을 갖고 뽑아줍니다. 예를 들면 1시간짜리를 넣었을 때 쇼폼을 어디로 뽑을 거야. 그럼 몇 분 구간을 정해줘도 되고 네네. 통으로 넣기도 하고 거기서 10개 뽑아줘. 그럼 10개를 얘가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거는 지가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대담에서 60초짜리로 뽑아내려면 이 맥락을 얘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맥락들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인터뷰냐 뭐냐라는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게 해요. 그럼 그 체크를 한 걸 통해서 제가 내용을 넣으면 얘가 1차적으로 뽑아주고 자기가 뽑은 다음에 이 뽑은 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자기가. 이게 스스로 괜찮다. 평가를? 네,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지가 체크를 하는 거죠. URL을 그냥 여기다 넣고요. 네. 그죠? 그러면은 얘가 클립을 처음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get clips one click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해볼게요. 조금 커스터마이징 해도 되지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이 어떤 거냐.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 지금 뭐 퍼스널하게 쓰는 거냐. 그래서 뭐 퍼스널한 거다. 어떤 컨텐츠냐. 예를 들면 팟캐스트다, 뭐 웨비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제가 팟캐스트다 이렇게 하고 넥스트. 그러면은 이게 너 거냐 누구 거냐 뭐 클라이언트 거냐 그죠? 뭐 그러면 이거 우리 클라이언트 거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냥 우리 거다 이렇게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 뭐 그냥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넣으면 얘가 지금 돌고 만들고 있는 있거든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20% 정도가 14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별거 없네요, 진짜. 네, 별거 없이 나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이렇게 했었던 거 여기 챗봇의 시대 저희 성공예감 예, 이렇게 예. 넣으면 지가 그 안에서 괜찮을 만한 쇼츠를 뽑아줘요.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얘가 지가 평가했을 때 후킹도 이건 A고 플로우도 오. A고 밸류도 A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자신감 거예요. 쩌네요. 그죠? 그래서 눌러보면 챗GPT랑 대화할 때마다 제가 얘한테 레시피처럼 50줄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쓸 때 또 50줄을 줘야 돼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 50줄을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린 GPT라고 하는 이 챗봇한테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본 템플릿에 얘가 이제 내용을 주게 되고요. 요런 게 이제 여기 보이세요? 이 네, 녀석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원래는 우리가 가로로 찍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나는. 그렇죠. 근데 쇼폼은 세로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대화하는 화자들을 인식해서 와, 위아래로. 네, 저런 식으로 편집하거나 이 오. 주민도 주고 주마도 주고 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네, 저 가사 이제 저 제목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그 실제로 나오는 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미리 템플릿을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챗봇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확한 답변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약간 강박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일종의 할루시네이션, 음흠. 환각 효과가 필요한 거네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AI 인형을 안고 너 밥 네. 먹었어 그랬는데 저는 로봇이라 밥을 못 먹어요. 이러면 이제 확 깨는 거고.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들로 얘가 만들어 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쭉 봐서 이거 괜찮네 이렇게 뽑아서 쓰거나 얘가 조금 이상하네 그러면 좀 글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에디트 클립 여기 클립을 또 에디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이런 녀석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쇼츠를 만들 때도 아주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PD님 적었죠 이거? 야, 이건 그래서 뭐 이런 도구들을 하나하나 한 50개 정도 담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도구 하나하나를 따로 쓰는 것도 상당히 파워풀하고 이런 녀석들을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이 녀석을 갖고 어떤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을 보면은 내가 내 일을 할 때 영역별로 다 이렇구나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PDF 파일 좀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저희 뭐 강의했던 내용 가지고도 이거 갖다가도 어떻게 뭐 콘텐츠를 또 만들 수 있다고. 이게 그렇죠. 콘텐츠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네. 효율화라는 건지. 두세 가지 맥락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실은 이제 저도 요즘에 많이 쓰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를 들면 편집장님께서 책을 내셨잖아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네. 근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을 갖고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있긴 있지만 이거를 발표하려면 PPT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시각자료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PPT를 만드는 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고 그럴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PPT를 또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없나 찾아봤더니 AI들이 되게 빠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예,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감마 같은 서비스 제 음. 책에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내가 글자를 넣으면 글자에 따라서 이 녀석이 내용을 써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녀석이 이제 기존에는 되게 와우하고 놀라움을 줬지만 내가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녀석을 하는 AI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간만을 써봤었는데 네, 그렇죠. 간만 말고 또 다른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또 재밌는 게 플러스 AI라는 녀석인데요. 플러스 AI. 네, 이 녀석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거라서. 플러스 AI인데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이 녀석은 구글의 슬라이드 우리가 말하는 구글 슬라이드 혹은 네네네네. 파워포인트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게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간마나 이런 도구들을 본 거는 별도 서비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해도 내가 원래 PPT를 하는 사람이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누르면 또 불러와서 편집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완성본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어떠한 원래 우리가 많이 쓰는 거에 모듈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큰 변화를 주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기능들의 추가적인 하나의 요소로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네. 겁니다.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네네네. 저한테 주셨던 게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IR 가이던스 요런 이제 책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내용을 갖고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해야 돼요. 얘한테 그냥 일단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구글 슬라이드의 기능이긴 한데 구글 슬라이드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AI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글 슬라이드 익스텐션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파일을 그냥 골라줄게요. 지금 있는 가이던스를 골라주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일단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한테 언어만 골라주고요. 한국어. 지금 제가 드린 그 PDF 파일은 저 네. 여의도의 선수들의 비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렇죠. 기업의 IR 음. 그리고 가이던스 제공에 대해서 음. 이제 어떤 투자자들은 그런 가이던스를 받고 어떤 투자자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이게 참 불공평한 시장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내용을 넣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국어이다라만 하고 PPT 장수도 네가 알아서 골라라 이렇게 하고 그냥 시켜봤어요. 그러면 지가 그 내용을 인지를 해서 이거를 PPT로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저것도 유료일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유료죠. 유료 기능인데 무료로 2주 정도 지금 트라이를 주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써보고 해보아서 괜찮으면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해주는데 다 유료로 바뀐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그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남는 수준이면 하는 거죠. 그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 네네네. PPT 자주 만드는 사람들은.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한 달에 이거 AI 서비스 비용 얼마나 내세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한 뭐 20만 원 안쪽이었는데 지금 GPT가 $200짜리 나와가지고 아, 그게 결제했더니 그것만 해도 거의 한 3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 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직은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손해 보면서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해 보면서 하는 녀석들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점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가격 변화들이 올리겠죠. 일어나는. 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렴하고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을 때 써보면서 내가 이거라고 하면은 그 녀석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이 녀석을 아까 워크플로우에서 어디까지 쓸 거냐. 그리고 횟수를 효율화하면서 쓰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쓸수록 돈 많이 내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옵션으로 얘한테 뭘 더 하면 좋을지 설명까지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장사 IR과 가이던스 문제 이렇게 해서 네, 기업에 목차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 내용에서 그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죠. 메모까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문제점, 불교 이제 공정 공시의 의미, 이행 문제, 가이던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데 이걸 봤는데 얘는 좀 봤더니 문장이나 느낌이 네네네. 너무 붙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얘한테 그런 것도 명령을 주면은 해줘요. 수정을. 네, 그러니까 수정도 수정이지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녀석을 조금 더 똑똑하게 내가 스타일로 하고 싶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녀석한테 줄 때 조금의 옵션을 주는 거예요. 조금의 옵션.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형태도 골라주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은 내용을 주고요. 조금 더 너가 살을 더 붙여도 돼 라는 식으로 이제 인핸스라는 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페이지 수도 정확하게 좀 정해주는 거예요. 한국어로 한 6장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제가 킬게요. 이거 뭐냐면 얘한테 말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발표할 때 함음승 이런 식으로 끝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템플릿을 뭐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해달라. Use this template.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아까 있었던 말투 같은 경우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고쳐주고 내용들로 뽑아주는데 여기서의 제일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넣고 얘한테 페이지를 주면 얘가 그래도 우리가 발표할 때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하는 이제 보조 자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막 바쁠 때는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그런데 그러긴 또 애매하고 그럼 이제 시간이 되게 부족할 텐데 이 녀석을 쓰면은 뚝딱뚝딱 만드니까 예,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것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도 그 뭐 기업 강의나 이런 데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저런 거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뭐 기업 강의도 기업 강의고 학교에서 또 뭐 특강 있거나 막 네. 바쁠 때 뭐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교과서 내용을 제가 좀 빨리 정리해서 글론 정리했는데 이 녀석을 갖고 빨리 발표해야 될 때, 새로운 주제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요걸 좀 활용을 하죠. 이제 만들어졌네요. 자, 벌써? 예, 여의도 IR과 가이던스 이렇게 해주고 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 기간 투자만을 위한 IR, 뭐 문제점과 형평성 이런 게 나오게 돼요. 네. 실은 이제 주셨던 파일이 한글 파일이었어가지고 네. 한글 파일을 PDF로 번역하면 이게 좀 띄어쓰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까랑 다르게 이제 함, 열림, 받음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PDF 이제 이 그 프레젠테이션 도구에서 쓰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정보의 독점이라고 동그라미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 구글 슬라이드잖아요. 네. 구글 슬라이드 안에도 또 AI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는 그것만 잘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네. 걔가 이제 문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도구에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건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고칠 때 이제 PPT 디자인도 하고 고치잖아요. 네. 근데 얘한테 또 뭘 시킬 수 있냐면요. 요 내용을 고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이게 정보 불균형과 관련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정보의 독점.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 툴에 보면 여기 리플레이스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리플레이스 이미지를 눌러요. 좀 그럼 뭘로 여기 보면 바꿔준다고요? help me 그저 create an 이미지. 그래서 이거는 아. 새로운 이미지를 얘는 구글에 있는 AI인 거예요. 구글에 있는 AI. 구글에 있는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네네. 이 내용을 맞는 걸 그려줬으면 좋으니까 얘한테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이 한글인데 얘가 안타깝게 한글이 안 먹거든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보기를 누르면 그죠? 얘가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네. 그럼 요건 또 이제 디벨이라는 도구인데 이 녀석을 해가지고 요렇게 디벨이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디벨 역시도 제가 이제 익스텐션을 붙인 거예요. 아. 네, 여기 보면 원래 디벨이라는 것도 이 번역을 잘해주는 AI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번역을 잘해주는 AI인데 이게 또 이 구글의 플러그인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크롬에다가. 네, 크롬에다가.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 얘가 한국어로 써 있는 거를 그때 영어에 맞게 바꿔. 거의 뭐 크롬 창 하나를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효율성을 높이는 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구가 따로따로 있는 건 신기한 애지 우리의 일을 바꾸지는 못해요. 거의 뭐 목수분들이 네. 허리춤에다가 드라이버도 있고 망치도 있고 뭐 끌도 있고 정도 그쵸, 있고 다 차고 다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잘하는 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람이 갖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녀석을 갖고 이제 그려달라고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이 한국어로 안 되는 걸 영어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왜 여기서 그리느냐? AI 도구한테 따로 그려달라고 그러면 네. 이 도구를 또 여기다 넣으려면 또 편집하고 뭐하고 해야 그쵸, 되잖아요.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네. 저기다 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려달라고 한 이 내용을 리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에다가 맞춰서 예, 그대로 맞춰서 넣어준다는 거. 지금 얘가 조금 성능이 안 좋은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네네네. 중요한 거 이제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스를 할 수도 있다. 뭔가 좀 공정한 거 뭐 하니까 자유의 그렇죠. 신상을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얘한테 크레이트를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은 그냥 이제 그 있는 형태 중에 뭐냐면 얘를 또 우리가 말하는 GIF 있잖아요. 예. GIF 형태로도 갖고 오게 할 수 있어요. 움짤. 그래서, um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um짤은 또 한국어를 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움짤은 해서 알아요? 그죠? um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좀 뭐 우리가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하거나 뭐 정보 불균형이 생겼다. 그럼 뭐 예. 시장 그죠? 여기다가 시장 정보 불균형 그럼 치면 그 키워드에 맞는 그렇죠. 그럼 얘가 문자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죠?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정보 불균형이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슬쩍 주면은 그죠? 리플레이스 이렇게 하면 얘가 요 사이즈 맞게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형태로 우리가 PPT라고 하는 도구가 예전에는 그냥 막 만들어주네 이런 걸 신기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일에 쓸 수 있게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뒷단에서 실제로 내가 쓸 때 필요한 약간의 수정만 조금 더 덧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내용을 할 때는
충분히 저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들에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들이 좀 변화를 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러한 변화들이 비즈니스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 중에서 실은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이 녀석은 되게 강력하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녀석이 인터페이스 변화와 함께 합쳐졌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줬을 때 이런 것들이 주는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제 10개의 생성 AI의 흐름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같이 물려 있는 거긴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AI 에이전트 르네상스라는 거는 AI가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한 형태를 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럼 지가 알아서 하는 서비스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AI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페이스 혁명은 우리가 이제 글자로 쓰는 걸 넘어서서 음성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가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챗GPT는 좀 도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2가지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는데 네. 첫 번째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그러니까는 버튼형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비서 형태들로 있어서 예를 들면 개조식 비서 누르면 개조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하나는 이제 음성형으로의 변화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녀석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한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면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답변을 되게 잘하는데 이게 되게 옛날엔 전문적인 영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키워드 중에서 AI를 길들인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파인 튜닝이나 RAG의 대중화 이런 키워드를 썼어요. 네. 좀 기술 용어니까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AI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됐고 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양도 꽤 많이 줘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한두 장짜리 문서 정리도 안 된 거 대충 주면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방식 혹은 이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쪽집게 문제를 보고 마지막에 답변하듯이 그런 형태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한테 줄 문서를 몇 장만 잘 만들어도 얘가 이걸 갖고 답변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 정확할까요? 네? 정확할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되게 놀랄 정도로 이 녀석이 똑똑해져서 정확도가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되게 놀라워하는 건데 예. 일단은 2가지를 보여드리죠.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혁명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터페이스 혁명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막 이것저것 할 때 항상 챗GPT한테 막 구구절절히 내용을 써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되게 어떻게 이렇게 길게 쓰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까지는 직접 다 쳐야 됐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도스 같은 거예요. 도스. 그러니까 도스 아시죠? 도스. 그죠. 도스가 우리가 컴퓨터 초반에 있었을 때 명령어를 일일이 다 써야 됐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윈도우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명령을 안 쳐도 됐잖아요. 그쵸. 그럼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윈도우로 갔다고 컴퓨터가 바뀌었는가? 그렇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그렇죠. 저 대신에 넣어준 거잖아요. 빌 게이츠 아저씨가. 그죠? 넣어준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 넣어준 거를 버튼으로 누르면 되는데 네. 이제 AI도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명령을 디테일하게 막 주는 걸 안 주고 그냥 비서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에 들어가서 누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웍스 AI라는 녀석인데 웍스 AI. 네, 이것도 뭐 제 책에도 있습니다. 요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신중한 똑쟁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문서 번역, 개조식 내용 정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번역, 뭐 정리, 보고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서 개조식 내용 정리라고 있어요. 개조식 내용 정리. 네. 요걸 누르면 아시겠지만 개조식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읽기 쉽게 요약해 준. 우리가 이제 공공문서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서술식이 아니라 뭐뭐함, 그쵸. 뭐뭐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요약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공공문서는 무조건 다 그 표준 안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하는 일이 뉴스 클리핑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수십 개의 우리 관련 뉴스를 음. 보는데 그 뉴스를 또 말투에 맞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사장님을 위해서 요약해드려야 되고. 네, 엄청 귀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말투 같은 것도 귀찮겠죠. 어. 이런 걸 이제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해줄 때 예전에는 시키려면 뭐 이렇게 해야 돼, 너 개조식 말투는 이런 거야, 이런 느낌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도스라는 거고 윈도우는 그냥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누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제 뉴스 중에 네네네. 예를 됐다 들어 긴 뭐, 거, 됐다 그죠? 긴 거. 됐다 긴 거. 저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네네. 그럼 이게 원래는 하락세다, 뭐 원이다 이렇게 돼 네네네, 있고 뭐 그죠. 마라홀딩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위에서부터 쭉 긁어요. 저기 기자 이름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막 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다 긁어요. 긁은 다음에 네. 이거를 얘한테 붙여요. 네. 그죠? 그리고 눌러요. 끝났습니다. 아 저렇게 정리를 해주는구나. 훨씬 저런 게 읽기는 쉽죠. 이렇게 꼭 정리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공공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음. 전체 텍스트를 이제 문장으로 쭉 읽는 게 깊이도 있고 좋습니다만 요즘 바쁠 때는 특히 사람들이 요즘에는 긴 글을 읽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어떤 공공에 있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문서들, 우리 회사와 관련된, 우리 뭐 원과 관련된 뉴스 스크래핑을 해서 네. 공유를 해줘야 되거나 그쵸, 보고서를 그쵸, 줘야 그쵸.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원과 관련된 뉴스가 만약에 50개 올라왔어요. 네. 50개를 이 말투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그쵸. 저 사람이 하고 앉아 있으면 네, 저거 근데 이거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잘하려고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그게 아니라 누르면 그냥 띡. 나오는 거예요. 어. 네, 저거를 예전에 사람들이 다 일일이 했었는데 네. 저런 것만 대행해주는 대행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써보거나 해보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쵸,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그쵸. 와 이게 사람이 해줬던 대행사가 있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기회가 생길까? 이게 코스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자동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화의 시작은 활용해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용 확장. 그럼 제가 어떤 내용을 줬는데 이거를 막 길게 써야 되거나 내용 요약하거나 회의록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버튼 누르고 해보고 버튼 누르고 해보고 이러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막 복잡한 걸 쓰지 않아도 원래 우리가 AI를 썼던 거는 AI랑 일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터페이스 혁명에서 어떻게 보면 도스가 윈도우로 가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으면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는 음성으로 가는 형태가 보여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2025년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좀 되게 비즈니스의 큰 흐름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도 좀 변화가 줄 수 있는 클루를 저는 요 음성에서 좀 발견하고 있어요. 음성이요? 네, 이거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대호 기자님의 목소리를 제가 실은 유튜브에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도구는 쓰시더라도 혹시 남의 목소리를 쓰시면 걸려.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문제될 수 때문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목소리를 쓰시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자체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고퀄리티고 이걸로 실제로 오. 초반에는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이 됐었어요. 지금 도 보이스피싱 저거 네. 이용한 사람 많아요. 제가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당하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 예. 녀석이 이제 실제 쓰게 되면은 이게 로그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나 오. 이슈가 되면은 뭐 검토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 조심해야겠네. 없는 수준에서 쓰고 당연히 이제 아, 제가 진짜. 기자님한테는 미리 허락 그죠. 받았으니까 이거는 우리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유튜브에 예. 야식 잡설 있잖아요. 네네네. 야식 잡설에 있는 영상 내용 중에 예. 2분이면 돼요. 2분 정도 영상을 제가 음원만 땄어요. 네. 그래서 mp3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올려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면 1차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내용을 쓰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얘가 호로록 얘기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일단은 학습돼 내 있는 목소리 목소리로. 비싼데. 예. 그래서 최대한 비싼 안 비슷한 목소리예요. 느낌, 안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보다 야식 잡설을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활기찬 목소리로 제가 학습을 시켰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뭘 해볼까요? 뭐 와이즈 부스터 의 신제품 출시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이러고 나서 그냥 제너레이스 스피치 누르잖아요. 진행 톤이랑. 안녕하세요 이대호 기자입니다. 와이즈 부스터 신제품 출시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금방 나오죠. 제가 약간 야식 잡설할 때는 톤을 좀 높이거든요. 네. 진행할 때보다. 네. 그 톤이 딱 학습된 거네요. 네, 야식 잡설 톤으로 넣은 거예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기자입니다.
와이즈 부스터 신제품 출시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되게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아까 예. 이 뉴스 내용 있잖아요. 예, 예. 뉴스 내용 그냥 넣어가지고 네. 일단은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읽어달라고 하면 그 바로 뚝딱 나와요? 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 중국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 할 것.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네. CEO에 이어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도 중국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나 여기 있는데. 스카라무치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전 여기 있어요. 그죠. 저는 여기 있어요. 일단 꺼내주세요. 그죠. 그럼 이것만 생각하셔도 일단은 오디오로는 자동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라디오 팟캐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시는 느낌으로 넣어가지고 하면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80점짜리 이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그 저게 웍스 AI예요? 저거는 아니요, 뭐예요? 이건 11랩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네, 그거에 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이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걸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얘가요. 이런 글자 넣으면 하는 것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 음성을 바꿔주거든요. 음성을 바꿔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성 변조를 지금까지는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음성 변조도 이게 AI가 마치 해킹하는 거랑 해킹 막는 게 있듯이 음성 변조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하는 건데 그걸 디코드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을 음성 변조를 시키려고 삐삐삐 막 목소리가 A 나오잖아요. 그걸 반대로 돌리면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방송국들이 정말로 그 신변 보호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 모방송국에서 제가 쓰는 걸로 들었는데 신변 보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에다가 실제 그 사람의 인터뷰 목소리를 넣어요. 그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와요. 그러면 그냥 얘가 그거를 그대로 다시 새롭게 읽어주는 거예요. 음성 변조 티도 잘 안 나게. 그러니까 음성 변조가 아니라 음성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그냥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못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쪽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네. 오디오를 이렇게 읽어줄 때 목소리가 되게 그럴듯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 음성이나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얘로 뭘 할 수 있냐면요.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라는 게 나 대신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 에이전트라고 있으면 저 대신에 상점에서 점원이 돼서 제가 어떤 역할만 주면 그 안에서 실제 어떤 점원의 역할처럼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안에서 협상을 해라. 라고 하면 얘가 전화를 걸어서 사람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오픈 AI에서 데모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데모를 어떻게 했냐면 개발자 행사에서 이제 챗GPT한테 야, 우리 한 뭐 500명 정도 간식을 좀 사고 싶은데 이 주변에서 내가 간식 괜찮은 거 찾아오고 그랬더니 어떤 카페를 제가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컵케이크 500개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뭐 500개인데 한 뭐 30만 원 안에서 해야 돼. 너가 좀 이거를 전화해서 확인해 줄래? 라고 하면은 얘가 알겠다고 하고 실제 그 카페에 전화를 해요. 전화까지 혼자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화랑 API를 연결해서 전화를 하게 해줘요. 그러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럼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녀석이 안녕하세요. 저 뭐 A전 챗봇인데요. 혹시 케이크 500개 주문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 라는 얘기예요. 먼저 네. 협상 들어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에이전트의 전 놀라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액이 그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혹시 배달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빨리 되네요. 빨리 갖다 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 주소 불러주세요. 그러면 네, 중국 상하이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서도 악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는데,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지금부터 물건 파는 이대호 기자님 AI 챗봇을 음성으로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그 넣은 걸로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그렇게 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목소리를 갖고 네. 그냥 제가 해볼게요.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플러스 눌러가지고요. 여기다가 한번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즈 부스터를 판매하는 많이 좀 팔아주세요. 활발한 판매원 이대호 이렇게 써요. 네네. 그 다음에 자, 얘한테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불러와요. 저거는 뭐예요? 챗GPT예요? 아니요, 이건 이제 아까 11랩스에서 11랩스에서? 실제로 API가 있는데 그럼 요게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저것도 미리 설정된 것 중에 그냥 클릭하면
불러오는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야. 있는 기능성들이 있어서 그 기능성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거예요. 코리안을 일단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골라주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어 모델들인데 이건 제미나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이 이런 걸 되게 좀 능력이 좋아서 얘가 네. 디폴트가 구글이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GPT나 여러 모델을 골라줘도 됩니다. 이하한 다음에 처음에 장사하실 때 인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와이즈 부스터 사러 오셨죠? 몇 개나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성격을 주는 거예요. 성격. 성격을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그죠? 친절하고 쾌활한 그죠? 활한 판매원 이대호이다. 와이즈 부스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어. 가지고 있고 이건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혹시 기능적인 거 내용을 좀 뭐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것처럼 두뇌, 두뇌, 눈, 눈 활력을 위한 활력을? 멀티케어. 위한 멀티케어 네. 기능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사지 않을 경우, 그죠? 네. 경우 어떻게든 판매를 하기 위해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AI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때리는 건 아니죠? 조금 약간 강압적인 안돼. 느낌으로도 안돼. 이야기를 한다. 옛날 그 용팔이처럼 그죠, 얼마까지 그죠. 알아보고 네,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네, 이렇게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한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목소리를 우리 이대호 기자님을 골라주면 네네네. 네, 일단은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 어. 그럼 이제 와이즈 부스터를 판매하는 활발한 판매원 이대호가 예. 된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하면 바로 나와요? 네,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AI 에이전트. 안녕하세요. 와이즈 부스터 사러 오셨죠? 몇 개나 드릴까요? 와이즈 부스터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걸 모르세요? 와이즈 부스터는 두뇌랑 눈 활력에 정말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안 드시면 손해예요. 몇 개 드릴까요? 꼭 사야 돼요? 안 사면 안 돼요? 맞아요. 꼭 사셔야 해요. 안 사면 후회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추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 와이즈 부스터는 두뇌랑 눈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몇 개 드릴까요? 저 그냥 안 사고 갈래요. 무서워요. 갈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정말 후회. 진짜 갈 거야? 아니야, 나 갈래. 잠깐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와이즈 부스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두뇌랑 눈 건강에 정말 좋다고요. 지금 안 사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와. 제 말 믿고 한 번만 믿어보세요. 야, 여기에다가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면 네. 그 많은 정보를 얘가 네. 더 전달을 설명을 하면서 하겠네요. 이게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이게 광고 문구도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서 이게 되게 제약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 문구를 잘 지키면서 네. 요 안에서만 광고를 하고 사람을 설득하라라고 프롬프터를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전 이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내년에 이거 많이 변화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수많은 무인 점포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드시죠. 예를 들면 저는 테스트를 최근에 뭘 해봤냐면요. 그 주차장에 만약에 요즘엔 주차장이 거의 다 무인으로 네네네. 가잖아요. 네. 근데 무인 주차장에서의 제일 어려운 점이 무인 주차를 할 때 실제로 새벽 2시에 갑자기 차단망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차단망이 안 올라갈 때 우리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담원 연결 누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걸 관리하는 데들이 한 곳만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곳을 한 번에 하면 통화 연결이 잘 안 잘 안 받아요.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분들도 피곤할 거잖아요. 그 막 네네네. 새벽 3시 반 이럴 때 막 정신이 없고 이러면 때로는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날카롭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주차장에서 인터폰 눌러서 싸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십니다. 그쵸?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까 보여드린 AI 에이전트가 통화하듯이 얘기를 해준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뭐 결제 관련된 거, 네. 기술적 관련된 거, 뭐 차단봉 관련된 거,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AI를 길들이는 파인 튜닝이나 RAG라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또 얼마나 쉬운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테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게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예요. 네네네네. 보시면 얘는 5분당이랑 1일 주차 요금이 있는데 시간당 이런 건 없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포인트는 할인이죠, 할인. 그래서 할인. 환승, 뭐 예를 들면은 경차 이런 게 있고 네. 아시지만 예를 들면 내가 환승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뭐 다둥이고 이래도 두 개를 다 할인해 주진 않잖아요. 좋은 걸 먼저 할인해 주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까지 얘가 아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 파일을 제일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메모장에다 그냥 붙여볼게요. 이 메모장에다가? 네, 이 표도 있는데 그냥 네네네.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예. 쭉 긁어가지고요. 긁어요. 그다음 예. 컨트롤 C 해가지고 메모장 하나 켜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붙일게요. 예. 그러면 이 표에 있는 내용 이렇게 막 지도면 붙었잖아요. 막 다 깨지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도 알아먹어요. 일단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공영 주차장 안내 도우미, 그죠? 그 다음에 이대호 봇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똑같이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녀석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만들었던 파일을 올려줘 보겠습니다. 저것도 그 11랩스예요? 네네, 11랩스 안에 있는 기능이고 지금은 이게 11랩스가 잘해서 그렇지만 아마 이런 API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한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그죠? 공영 주차장 안내 도우미 이대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이번에는 너는 짜증내는 상담원, 그죠? 이대호이다, 그죠? 이대호야 되고. 그죠? 아까 제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 네, 그 아까는 좀 재밌겠다, 짜증냈으니까. 재밌겠다. 짜증내는 상담원으로 해볼까요? 네. 네네네. 모든 내용은 그죠? 일단 얘한테 지식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예. 지식이 난리지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난리지 베이스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담을 한다. 그런데 너는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라, 그죠?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라 승질머리 그죠? 더럽다고. 성질을 부리고 예. 그죠? 성질을 부리고 때로는 그 상담 받는 사람이 예. 기분 나쁠 정도로 오. 나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정보는 정확하게 주는 편이다. 이렇게 시켜요. 네. 그 다음에 얘한테 아까랑 다르게 난리지를 줘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메모장에 만든 붙여놨던. 요금 결제 안내 네.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add 아이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일단 세이브를 해야지 나오겠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한테 또 목소리를 우리 이대호 이제 기자님을 정리를 해서 세이브를 하면 다 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아까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그럼 얘한테는 아까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서울 글로벌 센터에 여기 보면 이제 5분당 700원 돼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제가 주차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주차장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시작부터 짜증내고 있어. 네. 제가 지금 서울 글로벌 센터에 주차를 했는데 1시간 주차했거든요. 근데 차단기가 안 올라가서 얼마예요, 혹시? 네. 제가 서울 글로벌 센터에 주차를 했다니까요. 1시간 주차했는데 얼마 내야 돼요? 아니 서울 글로벌 센터 주차 요금은 5분에 700원이라고요. 1시간이면 8,400원이에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주차권을 뽑으셨어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차인데 경차 할인 안 돼요? 아니 경찰이면 뭐 어때서요? 경찰이라고 해서 공짜로 주차. 아니 사장님 경찰이 아니라 경차 할인 안 돼요? 아니 경차는 50% 할인이라고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주차권을 뽑으셨어요? 네, 그 주차권 뽑아서 이제 차단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은 저 경차도 경차인데 다둥이거든요. 다둥이 카드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 계산하면 돼요? 아니 다둥이 카드는 50% 할인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얼마 내면 돼요? 아니 50% 할인이면 4,200.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불친절한 이 주차장 안내 도움이 처음인데 너무 불친절해, 이 자식아.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불친절하다고? 내가 불친절한 게 아니라 네가. 여기까지 네네. 만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AI가 욕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격을 이렇게 주니까 네. 이게 재미도 있고 네. 일종의 캐릭터가 되는 거네요. 네. 보신 것처럼 어쨌든 정보를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얘가 지금 교통 정보, 아까 또 주차 정보 줬을 때 그쵸. 1시간에 얼마인지 그런 게 표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가 계산을 해서 1시간에 아니 다둥이 할인 50% 할인이라니까 알아서 계산하셔야지. 예.
아니 근데 이게 네. 기존에도 챗봇 만들어주는 기업들도 있었고 네네네. 그걸 음성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네. 다 큰일 났네요. 제가 만약에 이 기술 기반으로 만드는다면 오픈 AI가 새로운 기술 낼 때마다 좌절을 먹는데 이거를 갖고 조립을 해서 조각처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이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원천 기술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그만큼 또 뒤처지지 않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걸 얼마나 빨리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녀석이 내년에 되게 큰 변화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는 음. 도스이고 그걸 또 어떻게 더 쉽게 활용하느냐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또 이거를 개개인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이걸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네. 또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거의 이거는 생존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문에 약간 그런 쓰고 아직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번 올해 마지막 경고문일 것 같고요. 진짜 내년에는 2026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그 회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사례들이 절반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딱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2024 쓸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이 책을 썼던 이유가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합니다. 이런 그 옛날에 네, 1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따라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시절이었던 것 같고 올해 느낌은 앱스토어 추천기에 생겼을 때 앱 사용법 막 이런 거 막 배우고 막 추천 앱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아직은 그 수준인데 생각해 보시면 앱에 대한 추천책들이 요즘 많이 없죠. 네. 왜 없냐면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딱 몇 개로 정리가 됐고 하나의 앱의 기능이 되게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수십 개 앱을 안 봐도 되는 시절이 내년에는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강력한 몇 개의 도메인을 잡고 있는 녀석들이 금액을 계속 올리면서 확장시키는 쪽으로도 갈 것 같아요.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우리가 이제 도스 같다고 했지만 이 도스에서의 추론 능력이 엄청나서 최근에 이 오픈 AI의 그 5원 모델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프로라는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요금이 한 달에 $200 보면은 거의 수십만 원짜리가 나온다는 28만 거예요. 원이고 또 거기다가 부가세 10%가 붙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3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정도 어떻게 돼? 그랬는데 얘네가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낸 게 소라. 그러니까 영상. AI로 영상 만드는 녀석도 얘로 쓰면은 고퀄리티를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딱 전형적인 슈퍼앱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봤었던. 그 소라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챗 GPT 5원 모델에서 소라처럼 영상을 또 생성해 줄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뭐냐면 그 회원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는 그렇죠. 하나의 아이디. $200짜리를 가입한 사람은 소라의 고... 고퀄리티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고요. 지금 5초, 10초짜리만 되는데 네, 그 활도 1080 이미지를 뽑으려면 소라의 그 아까 말씀 무제한 이제 그 $200짜리를 가입을 해야 고퀄리티를 뽑을 수 있고요. 그냥 일반 유료 중에 $22짜리 사용자는 조금 저퀄리티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싱이나 플랫폼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더 좋은 유료 버전을 썼을 때 이걸 꼭 써야지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일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시간상 못 보여드렸지만 이 GPT-5원이 갖고 있는 추론 능력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5원 프리뷰보다도 이번에 나온 녀석을 갖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연구 논문을 쓰거나 뭔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200가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이 녀석과 함께 어디까지 할 거냐. 또 거기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녀석까지 붙었으니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도 또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도구들을 지금은 좀 아직은 저렴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써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챗 GPT 5원. 네. 우리 회사도 그거 결제해야 되나? 큰일 그죠? 났네. 네, 무제한으로 쓰니까. 부담이 됩니다만 한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기한 거 하나 좀 보여드려도 될까? Did you see that article? The one about banks? No, I was going to praise you for buying in the morning. 이게 but 제 it seems 목소리입니다. you bought without. So, what is today's date? On August 29th, during the trading session,
Hive's stock price dropped by 6%. 잘한다. 이대호 영어 잘한다. 기자님께 또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아, 드네요. 그래요? 아직 우물안 내. 조금 시간이 걸려도 네네. 한 10분 안에 제가 네. 요거 보면 입이 안 맞잖아요. 입이. 아, 네네. 그쵸. 제가 10분 안에 예. 그냥 기자님 AI 아바타 만들어서 예. 5개 국어 하게 해드릴게요. 그냥 제 캠으로 대충 찍으셔가지고 네. 찍은 걸로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이게 헤이젠이란 서비스고요. 아, 헤이젠. 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인데 자,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저화질로 해볼게요. 웹캠을 보시고 네네네. 얘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한 2분 정도 그냥 아무 말 하시면 되는데 2분 동안이나 네 아무 얘기나 입 아무 모양 얘기나.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천천히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제스처를 하실 때 이 제스처까지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네. 얼굴은 안 가리게 한 요 정도에서. 아하.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30초 동안 하면 된다는 거죠. 신기하다. AI 서비스는 역시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써보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쓰는 만큼 보인다. 써보는 만큼 보인다. 이거 입 모양이 잘 나오나 모르겠네. 일부러 한번 크게 벌려볼게요. 입을. 아, 이, 우, 에, 오. 라리, 르레, 리레, 리로. 안녕하세요. 눈도 좀 크게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이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는데? 아, 이렇게 하면 30초. 오. 원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영상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 보세요.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아니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아, 그래요? 뭐냐면 네. 본인이 본인이라고 인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얘한테 얘가 뭐 시키는 걸 따라해야 되는구나. 네. 저 이대호는 본인의 영상을 헤이젠 플랫폼에서 사용할 헤이젠 아바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안전을 위해 이것이 비밀번호입니다. QNQP. 네, 오, 이렇게 신기하다. 되면 얘가 이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승인을. 이거 비밀번호는 화면에 그때 나가면 안 그때 되는 거죠. 아, 네, 그때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잠깐 넣으시려면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아, 해서 그 사람이 읽으면 된다. 맞는지. 네, 그렇게 이거 하면은 이게 외국 거죠. 네, 이게 미국 서비스인데 얘네가 이번에 투자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승인이 나와요. 그럼 승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한 2, 3분 정도 기다리면 아바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바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제가 이제 글자로 쓰면 됐어요. 밸리데이트 됐어요. 벌써? 서밋. 네. 그럼 이제 영상이 이거 올라가지고요. 뭐 AI가 그냥 날아다니네요. 네. 아까 1차적으로 이 녀석이 예. AI 아바타를 만들어줬는데 이 녀석이 잘 만들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얘가 안녕 덕진. 당신의 인스턴트 아바타가 좋아졌어요. 이걸로 비디오 만들어 보세요. 또한 피드백 버튼을 클릭해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입 모양이 이렇게, 맞네. 나왔죠. 그럼 이걸 갖고 예. 이제 AI 스튜디오에 넣어가지고 예.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텍스트 아무거나 넣어요? 네, 스크립트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네네네. 이게 헤이젠인데 이 목소리는 실제로 11랩스 기능을 써요. 얘네들이. 아, 그걸 가져와서. 네. This is how I sound. Hope you. 이렇게 해서 네. 이대호 목소리를 쓰고 여기서 한국어니까 우리가 랭귀지를 그렇지 코리안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애드 스크립트를 해서요 여기다가 여기 번역기가 또 들어있거든요. 네. 번역기를 갖고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뭘 해볼까요? 아, 외국어로 영어로 US 버전으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죠? 이게 자동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스트리트 네 스크립트 그죠? 코리안 잉글리시 그죠? 포르투긴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다 잉글리시 오리지널 됐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기도 하지만 예. 반대로 도용되면 되게 걱정될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뭐 피해 사례 이런 거 좀 예. 알려드리려고 뭐 이런 방송에서도 여러 개도 활용도 해보고 방송국에 한번 만들어도 드렸는데 뭐 이런 아나운서 분들을 할 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구라 씨를 실은 만날 적이 있어서 방송에서 네. 김구라 씨도 만들어드려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김구라 씨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얘가 유명인 DB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김구라 씨가 직접 김구라 씨로 하는데도 유명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 자기네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네가 진짜 김구라라는 확인을 걸 받아라.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DB는 있고 확실히 느낀 건 이게 AI 아바타 만들어질 정도면 아직은 슈퍼초 유명인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김구라 씨는 보호해주지만 이대호는 보호해주지 않는. 예. 그래서 헤이젠. 네. 아마도 이런 DB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항상 AI는 그래서 응용과 악용과 활용이 다 되게 겹쳐 있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그래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졌네. 보죠. 와이스트릿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subscribers of Y Street. This is Daeho Lee.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와, Olá, assinantes da Y Street. Este é o Daeoli. Por favor, subscreva e goste. Obrigado. Y Story の購読者の皆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你好，外界的订阅者，这是李大豪，请订阅并喜欢，谢谢。 시시. 아 이렇게. 아, 시시 하나 알아들었네. 네. 야, 네. 이렇게 해서 뭐 파일로도 받고 이걸 뭐 웹사이트로 넣고 여기다가 자막도 넣고 다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음. 누구나 음. 클릭 몇 번으로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또 API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얘로 뭐 쇼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프로세스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챗 GPT가 대중에 공개된 게 딱 2년밖에 안 됐다는 거. 그렇죠. 그 2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 음. 거의 뭐 혁명이네, 혁명.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에이전트 관점에서 요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녀석들에서 1차적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시오라는 서비스인데 예. 얘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알리바바. 예. 그래서 알리바바 웹사이트에 생각하면 이커머스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찾으면 상품이 많긴 한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소싱까지는 못 해주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알리바바 같은 데는 정말 전 세계에 없는 게 없잖아요. 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줘도 얘가 이거를 알아먹고 뭔가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 옆에 수영장을 짓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로 수영장을 짓는다고 할 때 필요한 장비나 설비, 제품들을 수입해서 만들고 싶은데 추천해줘. 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시켰어요. 예. 얘가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을 해요. 제품 탐색을 합니다. 결과를 좁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하려면요 안전장비 필요하고요, 관중석 필요하고요, 정수 시스템 필요하고요, 출발 블록 필요하고요, 다이브 보드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하려면 수영장이 수영장 관중 모델가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편하도록 보장하는데 이걸 조단할 때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게 잘 중요해요. 라고 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비로 얘가 이런 것들 신발부터 네, 뭐 안전 뭐 그렇죠. 관람석 의자. 좌석으로 쭉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스타팅 블록으로 이런 것들 다이빙 저런 것도 모드. 팔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다 팔아요. 아니 수영장 출발 때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생각해 없는 게 보시면 없구나. 우리가 뭐 이런 거 할 때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검색형 AI들이 특징들인데 검색형 AI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맥락에서 더 필요하게 네가 궁금해할 만한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더 많은 수영장 타일을 찾아달라거나 난방 시스템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탈의실이 필요해요. 청소 로봇을 주세요. 그럼 또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역 상사 예. 아니면 오파상이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대체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그런 사람들 중에 빠르게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이 도구를 갖고 그 시간을 줄여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양쪽의 생각이 같이 드는 거죠. 뭔가 비즈니스 제안을. 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아마도 각 분야별로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했었던 게 얘네들이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저게 지금 알리바바에서 가능한 기능이에요? 네, 알리바바에서 이번에 나온 아시오라고 하는 베타 버전이 나왔고요.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한국어로 보여드리려고 번역을 좀 시켜놓은 건데 그냥 없이 그냥 아시오라는 사이트에 아시오.com이라는 게 딱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알리바바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알리바바 서비스에서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있는 수많은 이커머스 서비스에 붙든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AI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들으면서 소름 끼치기도 하고 네. 불과 뭐 1년 사이에 반년 사이에 막 퀀텀 그렇죠. 점프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면은 네. 또 다음번에 또 몇 달 뒤에 또 이제 소장님 뵐 텐데 네. 또 놀라움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벌써.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중에 아쉬운 거고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던 게 실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예. 오픈 AI가 거의 매일매일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좀 과격하지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기능을 계속. 매일매일 라이브로 12일 동안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2일 동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매일
그들이 과연 오늘은 어떤 걸 공개할까, 어떤 걸 공개할까 지금 놀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발표한 기준이 4일 이제 네 번째까지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가 말씀드렸던 아주 추론을 잘하는 GPT-5원 프로 모델을 공개를 했고 그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쓰면서 $200짜리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를 했고 두 번째로 공개한 거는 제가 쓴 이제 그 트렌드와도 좀 밀접한 건데 이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할까 강화학습 기반의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에는 이 챗GPT가 되게 답변을 잘하지만 특수한 영역, 예를 들면 의료 영역이나 이런 데에서 얘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정확한 답변을 하게 하는 방식이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 파인 튜닝은 일단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가장 큰 이슈가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공부를 시키고 뭘 하려면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 오픈 AI가 발표한 기술이 뭐냐면 아주 소수의 데이터만 줘도 그 소수의 데이터를 지가 스스로 강화학습하면서 데이터량을 늘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예시로 같은 게 의료에서 예를 들면 희귀병 있잖아요. 희귀병은 의료 데이터가 되게 적으니까 이거를 AI한테 공부시킬 만한 충분한 양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오픈 AI 이건 이제 일반 챗GPT 우리가 쓰는 거 말고 이제 API 기능에서 되는 건데 얘한테 특수한 영역에 공부를 시켜놓고 놔두면 이 오픈 AI 서버에서 그거를 계속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양을 늘려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점수만 이제 체크해주는 UI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얘가 이제 적용을 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수 영역, 뭐 예를 들어 의료라든지 특화된 영역에도 실제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줬었던 거고 3일차에 나온 게 이제 소라죠. 우리가 계속 말로만 들었던 이 소라 영상 생성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 녀석을 저도 이제 테스트로 지금 이번에 계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계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없죠. 잠깐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녀석이 그냥 그 지금도 글자 넣으면 영상 만드는 거 되게 많아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이 녀석은 UI의 변화를 또 하나 갖고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떤 맥락을 주잖아요. 그 맥락으로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해서 얘가 일종의 타임라인에 대한 기획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저는 되게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수많은 데이터를 다 쓰는 거고 네 번째로 무서운 거 또 나온 게 캔버스라는 기능이 이번에 이제 오픈 AI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챗GPT 캔버스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문서를 주면 얘가 답변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할 때 이게 옛날에도 있던 기능인데 이번 확대된 거긴 해요. 어떤 문서 내용을 주고 이걸 좀 고쳐달라. 그럼 얘가 이제 이쪽에서 고쳐주고 제가 또 고쳐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쓸 때 한 번, 두 번 대화가 아니라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초안을 완성을 할 때까지 얘랑 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최종적으로 완성형 하면 얘가 보고서로 떨궈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UI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4개 왔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할 거니까 8개가 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 끝나면 요거 정리하러 한번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11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녹화를.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라를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보신 네, 분들이 네, 그쵸, 있으니까.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또 소라가 오픈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제일 비싼 모델을 써도 잘 계정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지금.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제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녀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스토리보드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보드. 투자, 교육을 그죠? 사람들에게 진행하는 그죠? 기자의 모습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일반적인 AI들은 이렇게 치면 이것만 갖고 그림을 그려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개의 플롯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토리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예. 스토리보드를 누르면 이 녀석이 이 내가 원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지금 아까 쓴 건 한 줄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갖고 첫 번째 씬을 투자교육 강의를 진행하는 기자가 강단 앞에 서 있다. 기자는 정장을 입고 있고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다. 그에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스크린에는 수치가 표시된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이게 원래는 사람이 이걸 프롬프트를 다 써야 됐다는 거예요. 입력해줬어야 되는 것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했고요. 심플하게만 써도 저렇게. 두 번째는 이걸 갖고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0초는 이게 나오고 2초에는 기자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작용을 시정한다. 와. 이런 거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게 5초 동안 보면 20초짜리를 만들겠다. 그럼 이게 칸칸이 나오겠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제가 스토리라인을 더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게 20초짜리를 늘리면 네. 이걸로 쭉 있는데 이거 어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중간에 얘를 한 이쪽 한 7, 8초 중에 이거 나오고 4초쯤에는 다른 그걸 거 하나 더 듣고 넣었으면 있는 뭐 좋겠어. 청중들. 이것들하고 또 익스팬드 캡션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얘가 확장. 맞게 써주는 거예요. 거의 뭐 봉준호 감독이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인터페이스의 변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제가 쓴 걸 오히려 영어로 하죠. 왜냐면 영어로 하면 얘가 더 잘 알아먹으니까. 이런 형태로 쭉쭉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20초짜리 했지만 20초 너무 기니까 왜냐면 이게 좀 이제 만들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쵸. 10초짜리로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큐를 날린 거예요. 그럼 큐를 날렸을 때 얘가 UI를 잘 구성한 게 얘가 큐를 날린 동안에 다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PC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용으로도 같이 연동이 잘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생각났다 그러면 그냥 웹브라우저 소라닷컴 들어가면 똑같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업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얘한테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에 대한 내용으로 뽑기도 하고 구조를 만드니까 결국 이게 단순히 그냥 AI가 그림 그린다 수준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진화한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또 에이전트라는 개념에서도 얘가 알아서 내가 내용을 넣어주면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이 녀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제 영상 감독들이 이 소라의 테스트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쓴 것들을 다 활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줬어요. 아, 벌써요? 네. 빨리 만들어줬네. 네, 왜냐하면 좀 화질이 떨어진 걸로 480p로 해서 그래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네. 그 두 가지씩을 얘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토리보드가 지나갈 때 보시면 이게 1번 스토리보드, 2번 스토리보드, 3번 스토리보드 이게 지금 2번 스토리보드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한 컷 한 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그 맥락을 가지고 원테이크처럼 쭉 만들어준다는 게 큰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거를 근데 이제 몇몇 컷을 나눠달라. 카메라 위치를 어디로 잡아달라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주죠. 그거는 예를 들면 영상을 따로따로 클립으로 만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 번에 우리가 그 카메라 슛이 딱 들어갔을 때 슛 들어가고 나서 움직이는 형태를 한 번에 디테일하게 구도로 만드는 이 UI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놀라운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그 아까 소라닷컴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네, 지금 거의 쏟아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라닷컴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보잖아요. 이거죠. 리센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퀄리티 보면 이렇게 달려서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저게 다 AI로 만든 것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르잖아요. 네. 리믹스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과 이 프롬프트를 갖고 예. 제가 추가적으로 뭘 더 할 수 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네, 거 갖다가 남들이 내가 뭘 만들어 놓은 더 거.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에다가 뭐 리컷을 누르든 블렌드를 하든 에디트 리믹스를 해서 네. 누르면 이 내용에다가 뭔가를 그죠? 뭐 예를 들면은 길의 끝에 마지막 이 길의 끝에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가 보물, 있다. 이렇게 해서 리믹스를 누르면 그죠? 그럼 이 내용 뒤에서 뭔가가 들어가는 네, 이런 것들까지 되니까 저거 옛날에 사람들이 댓글놀이 하듯이 댓글 뒤에다 다른 댓글 붙여서 막 이야기 만들어 갔듯이 네. 이제 그게 영상으로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실은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틱톡 쇼폼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틱톡 쇼폼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쇼폼을 만든 어떤 챌린지에다가 네. 리믹스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합성을 하거나 이어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AI는 더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내용을 넣었을 때 아까 쓰는 프롬프트의 맥락을 더 잘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나오나? 여기 비행기 보이시죠? 어디? 오, 저 끝에 있구나. 오. 여기 마지막 끝에 비행기가 있다 이랬더니 얘네가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끝에 비행기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이제 리믹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까 생각해 보시면 음악도 AI로 만들고 넣고 효과음도 넣고 조합하면은 나오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와이즈 부스터 사진 넣고 갑자기 이 위에 와이즈 부스터가 떠 있는 것들도 나중엔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해야겠네.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녀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AI 도구를 좀 이제 확실히 2025년에는 다루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 처음 생기고 스마트폰 처음 생길 때도 나는 카톡 안 써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결국 저 스마트폰 쓰고 다 썼잖아요. 그쵸 할 수밖에 네. 없죠. 그런 변화가 2025년에는 확실히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2024년 12월까지의 버전입니다. 네.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AI 2025 트렌드 앤 활용백과 이 책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천지개벽한 소식 네. 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